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3를 낙찰을 받았어요. K3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준중형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에서는 아반떼가 있고 기아에서는 K3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K3 같은 경우는 포르테 모델의 후속작이고요. 기아의 피터 슈라이더라는 엄청나게 그 약간 포스가 있는 그 디자이너가 딱 들어와서 처음 이제 K5부터 시작해서 K9까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디자인의 혁신을 가져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준중형 차치고는 이렇게 잘 빠졌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그 아반떼라고 보시면 돼요. 아반떼랑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공유를 합니다. 현대랑 기아랑 둘이 거의 형제 회사가 되면서부터는 그냥 서로가 이제 귀찮은 거예요. 뭐 서로 개발하 디자인이랑 이런 건 틀리긴 한데 그냥 웬만한 건 같이 써버려요. 뭐 엔진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고 뭐 조금 좀 영특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면 굳이 아반떼는 비싸잖아요. 그러면 다들 아반떼 하니까 그 차라리 아반떼를 사는 것보다는 K3를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동급으로 봐서는 얘가 기아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 인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을 약간 덜 받는 거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옵션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거 타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보통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의 분들이 엔트리 개념으로 보통 많이 찾는 차량이에요. 그만큼 무난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보통 그 VDC라고 해서 요즘은 웬만한 차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차량이 이제 뭐 빗길에 미끄러진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차체를 제어해 주는 건데, 얘는 조금 더 들어 있어요. 뭐 VD 에미레나 뭐래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나왔을 때는 무슨 차든 신차가 처음에 딱 나오면 바로 사면 안 돼요. 지금은 거의 다 개선이 돼 가지고 이 차에는 없지만, 초기에 K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막 단차, 뭐 범버랑 어디 부분이 약간 단차가 난다거나 조립이나 마무리가 좀 덜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엔 그런 건 없고요. 또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변속을 하게 되면 분명 이 시점에서 변속이 돼야 되는데 RPM은 올라가고 변속은 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다라는 거,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주행하면 깜짝 놀래요.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제 헛방이죠, 헛방. 이런 게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브레이크 결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브레이크 결함 역시도 다 리콜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2016년 K3 가솔린 디럭스 모델입니다. 디럭스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옵션이 없는 모델이에요. 옵션이 없는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5만 정도 탔고요. 시작가는 550이었고, 낙찰가 같은 경우는 705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금액을 알아보셔도 확실히 저렴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없고, 실제 우리가 깡통이라고 하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헤드라이트만 딱 보더라도 이 예사스럽지 않은 헤드라이트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코 싸지만 싸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그 고급 차들 아니면은 데이라이트 등이 없었는데, 얘는 데이라이트 등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휠이 철휠이래요. 철휠이 15인치 철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는 인터넷에 중고나라나 이런 데 찾아보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금액에 여러분들이 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한 25만원 정도 주면 휠을 4짝을 다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자체도 여느 아반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고급차에서나 보였던 이제 옵션들이에요, 과거에. 근데 지금처럼 사이드 리피터도 달려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썬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중고차를 사게 되면 이런 거 이제 덤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얻어 걸리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철휠은 확실히 느낌이 샤하네요. 보니까 지금 휠이 약간 이게 안습입니다. 안습인데 이 정도면 그냥 업무용으로 타실 거면은 그냥 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휠 정도는 교환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뒷모습 역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렵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고 굳이 크게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물론 가져와서 나름대로 데코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광택도 내고 필요한 부분은 약간 수리를 하고 했는데, 거의 매매상에 있는 차라고 봐도 진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역시도 5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워런티 기간은 일반 워런티 기간은 끝났네요. 일반 워런티 기간은 끝났지만 엔진 미션에 대한 어느 정도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시다가 엔진 미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정비사업소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차를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 뭔가 화려한 모습이나 어떤 그 약간 노블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하고 자, 여러 가지 그 편의사항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가 상당히 작을 것 같고 좁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시트를 자랑하고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 이 정도 상태면 굳이 그 차 운행하면서 크게 꿀리지 않을 정도의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게 되면 안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놔둘 수가 있네요. 시동을 걸어보게 되면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해요. 주행거리 5만. 이제 길 좀 난 거죠. 얘 이제 뭐 좀 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K3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 본연에 충실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딘가를 갈 때 이제 멋지게 이 친구가 데려다 줄 것 같아요. 옆에 누군가를 태워도 뭐 괜찮을 정도의 공간이고요. 의자를 좀 앞으로 밀어 놓긴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대시보드 역시도 뭐 크게 저거가 특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어요. 옛날에 NF 소나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이쁘네요. 과거에 지금 브레이크 쪽에 스토퍼 부분에 문제가 생기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다 개선이 돼서 이제 브레이크도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네요. 그 뒷좌석 공간 역시도 누군가를 태운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은 뭐 누구 태우서도 뭐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충분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확실히 K3가 실속이 있다라고 한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준중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넣을 정도로 굉장히 트렁크 공간도 충분하고요. 상태도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5만 킬로다 보니까 거의 솔직히 하면 거의 새 차예요. 새 차 수준이고 요즘 GDI 이슈가 많아서 뭐 GDI가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AS 센터 가면요 다 AS 해주고요. 심지어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엔진도 다 교환해 줄 정도로 다 해주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굳이 5만 킬로로 해서 제가 딱히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차를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오일 게이지에서 블로우 바이 가스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오일 캡에서 역시 블로우 바이 가스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행거리 5만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가 없긴 해요. 그리고 뭐 엔진 림이나 여러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벨트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굳이 본다는 게 약간 뭐 웃길 정도로 딱히 차 엔진이나 내부적으로는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초기에 나와서 많이 개선되고 또 우리나라 그 동호회에 계신 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기아나 현대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은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개선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 차 리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구독자분이 오셨어요. 요걸 이제 낙찰 받으신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근데 저희 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계속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가지고 보면서 해변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뭐 중고차 시세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KB라든가 SK 엔카라든가 이거 다 알아보고 이렇게 경매시장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네. 어떻게 알아보니까 확실히 뭐가 좀 좋아요? 아니면 어때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제가 느끼셨어요? 예,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헤이 오토 옥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 소개시켜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괜찮죠? 옆에 지인들이 어떤 이런 차를 구매한다 그러면은 뭐 일반 중고 매매 시장에서 구입을 안 하고 이런 경매 매장을 이용해서 한 것도 하나의 큰 이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제가 안 그래도 약간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렵게 얘기하면? 뭐 새로운 시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악의 무리들이 막 엄청 이제 저의 해박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독자님처럼 정말 이거 같이 한번 좋은 차를 한번 사보자고요. 딱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뭐 그냥 우리는 헤이 맨 뭐 그냥 이런 뭐 우리 남자답게 한번 뭔가를 해보자.
뭐 속이고 이런 거 없이 뭐 이런 네. 취지로 하는 거고요. 이제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어디세요? 전남 광주예요. 엄청 먼 데서 오셨네. 광주에서 지방이다 여기까지 오시면. 보니까 네.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한다는 거 너무 이제 도착 시간 늦어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광주에서 1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떨어진 거예요. 지금 떨어진 거예요? 예, 예. 아, 먼 데서 오셨네.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낙찰은 그러면 직접 와서 낙찰을 받으신 예, 거예요? 예, 아니면 그렇죠. 대행으로 하신 거예요? 직접 가서 아, 와서 하셨구나. EPI 같이 했거든요. 솔직히 저희는 와서 하시는 거를 더 좋아해요. 와서 하면은 수수료가 좀 작고요. 안 오시면 수수료가 좀 많은데 안 오시고 또 차를 받으면 좀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왕이면 와서 하는 거를 저희는 권합니다. 왜냐면 네. 하나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적은 마진이 남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이렇다라는 걸 브랜딩해서 나중에 진짜 5년, 10년 후에 그냥 중고차 사고 싶어? 그러면 저 친구한테 가. 헤이맨에 다 해결돼. 불안해? 그럼 네가 가서 직접 눌러. 네가 눌렀잖아. 이렇게 뭐 좀 이런 걸 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독자분이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일단 항상 저희 이제 매장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헤이맨 티셔츠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영상 찍으면 이제 어떤 느낌 드냐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중고차 딜러들 이렇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차를 잘 샀고요 뭐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항상 여기 매장에 오시거나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있게 되면 항상 이렇게 뭐 얘기도 좀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